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경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변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왜 중요하냐면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짧은 영상으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 이제 추경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의원들이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을 걱정해 추경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 앞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은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굉장히 무거운 자리죠.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죠?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연금 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이런 경제 공약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현안 질의 때 이때 이제는 그 추경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추경의 추자도 사실 나오지 않았었죠. 굉장히 많은 변화라고 보시면 돼. 근데 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추경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급 적용,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아니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요. 사실 본 예산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산 가지고는 지금 재정도 적자인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추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급 적용은 추경이 돼야지만 사실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추경이 됐다고 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는 뭐냐면 추경이 안 되면 아예 그냥 그 가능성도 사라지는 거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된다고 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나온다는 명확한 명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추경이 아예 없으면 아예 그냥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경제수석이 다만 지금은 5월이다 이거죠. 연초 경제 전망보다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는 대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죠. 어렵습니다 지금. 아직 작년에 전망했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건전 재정. 기본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 정부의 목표이다. 매번 말씀드렸어요. 작년부터. 지금의 현 정부는 건전 재정입니다. 빚지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에 엄청나게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대외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이게 중요하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측면에 재정은 중요하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필요한성에 대한 것은 동의한다. 추경안 논의할 가치는 있다. 근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런 점에서는 추경에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확장적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논의할 가치는 있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읽힐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취약계층을 그러면 누구를 볼 거냐 이거죠,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나왔던 추경이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추경의 추자도 못 꺼내니까. 근데 요번에 추경이라는 추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긴 한데 생각 자체가 지금 경제수석의 그 생각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소망하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이 취약계층에 들어가기를 저는 희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만약에 추경이 진행되고 건설적으로 논의가 된다 그러면 그 대상자 추경을 어떻게 추경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추경에 대한 금액을 추경을 해서
나오는 이 금액을 그러면 어떤 취약계층에게 줄 거냐? 저는 한 축이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초 재정 기조는 최대한 건전 재정이죠. 그러면서 한 번 경기 상황을 보고 거시경제 펴가는 것은 현재 입장이다. 경기 상황을 보고 거시경제를 펴간다는 거. 그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거시 상황을 보면은 논의해 나가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정부가 거시 경제의 상황을 무시하고 긴축 재정을 한다거나, 그죠? 서민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긴축 재정을 고집하고 있다는 논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야 지금 거시 상황 좀 봐라. 완전히 너무 힘들다. 완전 불경기야. 그러니까 돈 좀 풀어. 재정 풀어. 이렇게 이제는 요구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걸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긴축 재정 하고 있어. 이런 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한 서민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다. 뭐 시장에서 이럽니다. 지금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좀 돈 좀 풀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긴축 재정, 한마디로 허리띠 졸라매고 이거를 풀지 않고 고집하고 있다는 어떤 그 시장의 평가. 이런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재정을 좀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서민들 너무 어렵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시 상황 무시하고 허리띠 졸라매는 게 맞느냐. 서민들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이걸 고집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비판하다 보니까 이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시각인 거죠. 어쨌든 간에 좀 건설적인 예가 나왔습니다. 그죠? 과거와 좀 달라요. 그럼 이제 민주당도 추경에 찬성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민주당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용우 의원의 이제 목소리지만 분위기는 같아요. 기조는. 어제 운영위의 현안 질의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제수석은 경기를 살리는 추경을 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거시 지표를 보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이런 거엔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밝힌 거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찬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는 사실 지금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는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는 시작은 당연히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재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경제팀에서 과연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에 약간 미묘한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만 끊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선거는 다가오고 있구나. 어느 여정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거철이 다가오네요. 이런 말씀. 선거철은요, 일단 여름휴가 끝나고요. 여름휴가 끝나고 이제는 9월 오면은 9월부터는 완전히 선거철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름휴가 끝난 다음에 바로예요. 이게 보통 선거철은. 그래서 이제는 아마 7월달에 여름휴가 다시 가지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완전 선거 분위기일 겁니다. 그때는 이런 추경 엄청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좀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이 됐다고 해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꼴을 그죠?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같은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막 그 김치국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김치국물 먼저. 추경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외하고 딴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추경이 들어가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쓰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이제 기대하는 바죠. 그래서 이제 추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지금 상황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면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입니다. 매일 밤 8시에 올라가고요. 저는 아시겠지만은, 경제평론가로, 여러 가지 채널에서 지금, 경제평론, 경제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 정보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어그로 안 끌고 여러분 시간 뺏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5월 오늘이 26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늘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죠. 오늘 6시간 풀 강의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이게 진짜 6시간이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목이 조금 많이 써갖고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정가족님들 진짜 이게 지금 어제 일이거든요. 어제 일. 그러니까 바로바로 전해드려야죠. 또 정리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대더라. 그럼 알면 힘이에요, 이런 게. 그죠? 왜냐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근데 준비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내가 예산을 이렇게 짜보고 저렇게 짜보고 그래서 이제는 예측 이런 게 중요하고 항상 경제는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경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플랜이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모든 게. 근데 조금이라도 이 불확실성을 이제 했지. 그러니까 없애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이 여정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 있구나. 그 다음에 몰랐던 정보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뭐 저금리로 한마디로 대안대출도 뭐 잘 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꿨다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그때마다 많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 받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늘 힘내시고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주간지원금 정보 또 모아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자금 것까지 다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주간지원금 방송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 또 어떤 또 지원금이 있는지 다음 주에 시작하는 지원금이 뭔지 또 모아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